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20페이지 예제 48 보겠습니다. 이 사주팔자를 가지고 그동안 공부했던 호일명 선생의 간법을 한번 다시 종합적으로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호기해 갑오을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말띠라고 하죠. 백말띠. 이게 지금 이 팔자가 백말띠인 여자 사주입니다. 우선 우리가 팔자를 볼 때 선후, 경중, 완급을 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급한 것은 시기를 검증하는 것이죠. 어떤 때,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것은 왕쇠를 분명히 하고 일주를 평행하게 하는 것을 하는 보호신을 찾는 거죠. 보호신이라는 것은 다목적인 용신인데, 일주 입장에서는 전체를 평행하게 해주는 것, 또 어떤 글자, 각 글자마다 입장에서는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 보호하는 것은 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서 유통해서 보호하는 방법, 아니면 내가 생해서 그것을 극하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글자 입장에서 보면 나를 극하는 것은 식상이죠. 그러면 중간에 재성이 중간에서 화해시켜서 나를 보호해 주거나, 아니면 인성이 있어서 인성이 식상을 극해서 나를 보여주거나, 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나의 보호신이죠. 보호신이라는 건 두 가지 그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일주 입장에서 전체를 평형하고 중화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이 한 가지 용도고, 각 그 글자 입장에서는 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 그런 거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대운이 언제나 먼저 유년을 생하는 것이 아니고 명국 중에 시주나 년주를 먼저 생할 수 있다. 호일명 선생의 그 동정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호일명 선생의 그 어떤 설명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은 어떤 주동과 피동의 방향은 원국이 정한 상태라면 고요한 상태죠. 대운이 동한 상태죠. 대운이 정하다면 유년이 동한 것이고요. 이렇게 동에서 정으로, 그래서 주동자는 예를 들 때는 대운이고 피동자는 원국이 되겠죠. 이런 것이 우리가 공부했던 방법인데, 호일명 선생은 지금 그런 것은 무시하고 언제나 상호작용, 양방향의 상호작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읽을 때는 좀 주의해서 제가 써놓은 겁니다. 어쨌든 대운도 유년과 한 세트인데, 항상 유년을 떠난 대운은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대운 개별적으로 원국에도 작용 가능하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5년생 또는 5년이 혼인에 좋지 않는 이유, 우리 백말띠가 혼인에 좋지 않다고 흔히 말하죠. 특히 여자인 경우에는 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5년에는 혼인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속설이라고, 속설 그런 건데, 통계적으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근데 오히려 이런
년 가지고 따지면 그러면 백말띠는 다 뭐 혼이 좋지 않고 뭐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곤란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걸 그냥 참고만 하시고 오히려 일주 기준으로 일지가 상관인 경우 이런 것들은 분명히 혼인에 좋지 않는 경우죠. 상관은 관성의 천적이죠. 관성을 극하는 거죠. 쫓는 겁니다. 쫓아내는. 그러니까 관성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배우자 궁에 여자 팔자에 배우자 궁에 관성이 들어오지 못하면 당연히 혼인이 불미하거나 아니면 늦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오히려 좀 단순히 백말띠보다는 일지상관이 더 통계적으로나 명리적으로도 더 혼인이 좋지 않은 경우로 적합하다 그렇게 봐야죠. 지금 호일명 선생님이 말하는 이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병오년의 12개월의 간지를 보면 병오라는 년 간지와 어울리지 못한다. 그런 그 월이 많다 이 말입니다. 병오는 간지가 모두 화가 매우 덥다. 1월 혹은 2월에 경인 신묘월인데 지지에 인묘목이 오화를 생하니까 화를 더 덥게 한다. 본래의 유월법의 동정론과는 다르지만 해당 구간이 아닌 경우라도 상극하지 않으면 상호작용한다고 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경인 신묘월은 지금 병화에 극을 당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그러면 병은 전년도 술월 그렇죠. 그러니까 기묘 아니 기축 무자 정해 병술 맞죠. 술월 병술월에 시작돼서 지금 이 병오년까지 지금 건너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을사년이네. 을사년 병술에 시작된 병화의 기가 병오년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월이나 미월의 천간 경신은 그래서 병화에게 극을 당하죠. 이때 이 병화와 신금은 사실은 여기서는 작용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오화는 어떻게 되냐. 오화는 전년도 오화가 당년도 병오년 그러니까 을사년 오화가 당년도 병오년 오화까지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오화는 축월에서부터 6개월 넘게 떨어져 있죠. 그래서 당년권 이어지 못하고 다만 당년 갑오월에 오화가 일어나는데 인묘진사 이때는 병오년의 오화 지지화하고는 직접적인 어떤 관계는 없죠. 오화의 구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상극하진 않으면 지지 오화와 유월지 간의 작용이 있다. 그래서 인월의 인목은 년지 오화와 생애 관계가 있고 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작용 관계를 가진다.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합도 마찬가지죠. 합도. 그 후에 열화는 다시 천간에 경신금을 극한다. 이때 경신금은 이미
영향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3월은 임진월인데 천간의 임수가 병화를 극한다. 그래서 이 임월, 개월, 3, 4월에 일단 병은 쉬죠. 휴지. 4월은 개사월인데 지지에서 4, 5는 화를 회한다. 휴지는 지금 유년과 6월의 불화 이렇게 이런 관계고요. 지지에서 4, 5는 화를 회한다. 호일명 선생은 이렇게 병렬이죠, 병렬. 나란한 경우, 이때를 반회라고 보기도 합니다. 동기병렬. 동기병렬을 반회의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가 왕한데 천간에서 수화에 충격이 없으니 화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강렬하다. 개사월 같은 경우는 개수가 병오년에 병화를 극하기에는 사실은 무력하죠. 왜 그러냐면 4월에 수기는 매우 약합니다. 임진월 같은 경우는 밑에 수의 고를 가지고 있어서 약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임수를 끌 수 있는데 개사월 같은 경우는 병화를 극해서 끄기는 꺼도 그게 흔들릴 정도의 충격은 아니다. 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5월 갑오월, 그 다음에 6월 미월, 이것도 지금 우 선생은 병오와 미월의 미가 오미합이 아니고, 그러니까 6월 지지와 유년 지지 간에 육합을 보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죠. 왜 그러냐면 어쨌든 그 유년의 간지에 관할 구간이냐 아니냐를 보는 6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월에 5년 미월에 미가 5를 합한다 이런 것보다는 5와 미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지지이기 때문에 동기가 병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기의 어떤 작용상으로는 더 타당한 거죠. 그래서 호 선생은 이것도 반회로 보는 거죠. 그래서 화가 왕하다고 보는 겁니다. 7월 병신 정유 쭉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병오년을 이루는 12개월의 간지를 보면 병오라는 유년의 간지와 그렇게 조화롭게 순탄하게 작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런 불순한 서로 불화하는 그런 구조화에서는 혼인이 아름답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입니다. 임오년 병월에 물어본 팔자인데요. 그런 내용들을 남편하고 싸우고 전화가 왔다 이런 거죠. 이제 이 팔자를 호일명 선생은 이런 식으로 지금 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먼저 일주의 왕세 분석을 먼저 합니다. 일주 간목은 10월생, 해수가 사령하고, 사실은 해수가 아니고 임수가 사령하고 이렇게 봐야죠. 시주는 을해, 수목이 방신하는데 일주는 불약하다. 일주가 불약하지만 일주는 쇠하여 좋지 않다. 인성이 왕하여 일주는 일종의 쇠하고 강한 것이다. 일주 왕세의 4가지 분류법에서 왕세를 논하는 것은 기이고 강약을 논하는 것은 힘이다. 여기서 오해 암합을 논하지 않는다. 왕이든 강이든 팔자에서 오로지 간목이 가장 강왕하다. 이런 이유로 후선생 일주가 불락하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이런 경우를 인비가 왕하고 쇠는 내 몸은 일은 쇠하다. 인비왕, 뭐 인중신경 뭐 이런 얘기 우리 격국에서 좀 들어보셨죠? 인성이 무겁고 내 몸은 가벼운. 인성 비겁이 도와서 이 신앙한 것이고 일주만 놓고 보면 일주는 약하죠. 근이 없는 거죠. 지지에 근이 없다. 해 중에 간목이 있는데 우리가 정근, 근, 편근을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근과 편, 앞에 설명했습니다. 유력, 무력을 볼 때 먼저 근기를 보는데 정근이라면 계절, 목을 기준으로 하면 인묘진월이죠. 그 다음에 고, 미월, 이게 정근이고요. 편근은 인성입니다. 경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경신금 같은 경우만 예외로 인성에 사화가 들어갑니다. 사화. 이런 거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근이 있어야 일신이 쇠하지 않는다. 그런데 근이 없으면 일신은 쇠한 거죠.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쇠는 기를 보는 것이고 강약은 힘을 보는 것이다. 근기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네 글자를 조합을 하면 왕하고 강한 것, 강황한 것, 쇠하고 약한 것 이렇게 한 세트가 나오고 왕하고 약한 것, 그 다음에 쇠하고 강한 것 이렇게 또 한 세트가 나오죠. 그래서 여덟 가지가 나온 거죠. 8가지.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강왕, 쇠약. 4가지가 나오네. 4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일주는 쇠하고, 그러니까 일주의 기는 약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도 강하다. 그러면 인성으로서 힘이 있다. 인성이.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허선생 같은 경우는 지장간을 보기 때문에 해월도 근기가 있는 걸로 저는 보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아까 편근인 경우, 인성은 편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강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왕쇠 판정은 좀 아직도 그 논쟁의 어떤 그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팔자에서는 간목이 제일 세다. 제가 쓰는 거죠. 왕쇠 판정은 좀 우리가 그냥 참고만 하자. 동목이 만약 병화, 태양이 따뜻하게 비춰준다면 동목 향양이죠. 한목 향양. 번영을 향해 기뻐하는 것이며 또한 기토가 출간하여 나무를 기를 뿐 아니라 식신이 생발을 얻게 하니 식신 생재를 이루어 더욱 아름답다. 일단 있을 건 다 있는 거죠. 이 팔자는. 그래서 병화, 조우 기능도 하는 식신이 연간에 나와 있어서 굉장히 기대를 하게 하는 구조인데 뜯어놓고 보면 그게 아니다는 거죠. 다만 배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월간 기토 정제는 시간 을목 겁재에게 극을 당하고 만약 병화가
기토의 앞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월간에 있다면 을목이 병화를 생하고 병은 다시 기토를 생할 수 있다. 이렇게 후손생을 보는 거죠. 생극은 동시에 이걸 지금 순차적으로 보면 이렇게 후손생이 말한 것처럼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냥 동시에 하나의 사주팔자 전체를 통째로 태극적으로 본다면 이 상태가 지금 그냥 하나의 점이죠. 그래서 그렇게 세밀하게 따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구조 배열을 항상 보기 때문에 이 팔자에서 지금 기토의 위치가 병화가 바뀌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지의 두 개의 오와 상관이 중간에 월시 두 개의 해수에게 암합, 극합인데 암합이라고 하더라도 극합이죠. 당하니까 원래 나쁘지 않은 팔자 의미를 크게 잃게 한다. 암합 같은 경우는 뭐 합반으로 완전히 작용이 불가할 정도로 묶이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정도의 그 작용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래에 가진 오행의 기능을 원활히 발행하지 못하는 정도. 이 호일명 선생 같은 경우는 왕세로서 명주의 레벨을 논하기도 하죠. 그냥 단순히 왕세가 아니고 왕세와 배열을 가지고 논한다고 봐야죠. 본말 선후 경중 완급을 논해봅시다. 병신 신운 이모년 병월 심장도 안 좋고 위도 안 좋고 소장도 좋지 않고 목구멍 좋지 않은 이런 것들 얘기를 했고 신사년 병신월 위가 가장 아프고 왼쪽 눈은 시력이 좋지 않다고 봤다. 뭐 이런 자기가 지금 설명을 했다. 그래서 이 후선생은 그 첫 단계가 본말 선후 경중완급을 명확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이라는 것은 뭐냐? 팔자 중에 가장 급소 지역인데 몇 번 설명드렸다시피 진종자평이라고 하는 그 유파가 있는데 채용신의 논리, 그러니까 평형용신 가장 먼저 팔자를 보면 뭘 봐야 되느냐? 일간 중심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찾아내는 거죠. 이 팔자는 불약하니까 채용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지만 호일명 선생 같은 경우는 보신의 어떤 그것도 똑같이 평형용신이죠. 여전히 불약하고 강하니까 설이 필요한다. 그래서 설하는 글자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팔자의 본은 가장 급소로서 화죠. 병과 오. 핵심 역할을 하는 글자가 본인데 보를 필요로 하는 글자. 핵심 역할을 하는 글자와 보신의 개념은 일맥상통하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또 호위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팔자에서 지금 조후가 필요한 글자이긴 한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체의 영역에 속하죠. 체. 근데 체 중에서도 전체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체보다는 일주 자체의 필요. 이 조우는
읽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읽기만 하면. 평형용신이 불급하면 격국이나 배열을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 팔자는 병과 오가 핵심 글자, 본이다. 그것을 또 호위해주는 글자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병화는 기토에 설을 두니 기의 급함과 정의 절이라는 간법에서는 오화는 당연히 가장 필요하다. 일단 어떤 글자의 비겁, 이것이 우선적으로 밑에 지금 보호하는 글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비겁으로라도 같이 힘을 보태야 된다는 얘기죠. 오화는 본말 선후에서의 본이죠. 신사년 이래 늘 심장이 아팠다. 신사년은 왜 그런가? 특히 병신월 위가 아파서 뭐 어쨌다.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병화는 병과 오가 중요한데 신자가 들어오면 병을 합하겠죠. 이런 겁니다. 임미 들어오면 병을 극하겠죠. 심장이 좋지 않은 걸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관건은 본이다. 일조 평형이죠. 심장이 오화, 이 팔자에서는 오화가 심장을 대표하는 걸 알 수 있죠. 대운이 병신, 지지, 신금은 원국 해수를 해죠. 해하면 동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해수가 동해서 오화를 극합하게 하는데 오화는 전혀 토가 와서 보함이 없고 또한 목이 와서 생함도 없으니 오중 정화는 반드시 손상을 입을 것이고 이때 정은 심장을 주관한다. 홀미 선생은 몸의 상해를 논할 때는 전체적으로 천간으로 논하는데 만약 지지에 문제가 있다면 지장간으로 논한다. 관건은 대운은 언제나 먼저 유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며 뒤집어서 원국의 시주나 년주를 먼저 생각할 수 있다. 년주, 시주는 우리가 문호라고 하죠. 지금 팔자가 있고 병신대운, 임오년, 병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운 신이 먼저 시지해수를 생하여 신의 해로서 인동하고 오화를 극하게 하고 유년의 오와 유월의 오는 일지 및 연지의 오화의 길을 가중해서 해오의 싸움의 정도를 더욱 크게 한다. 이거 간단히 그냥 제가 보는 방식으로는 첫째는 대운의 병화, 유월에도 병화가 왔습니다. 임수가 병화를 극해서 병화가 힘을 쓰지 못했죠. 6월의 병화는. 그런데 이미 대운의 병화가 와 있죠. 그 원국에 똑같은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그냥 도의, 병이 그대로 왔다. 그래서 원국과 대운, 만약에 유년을 있으면 유년 모두 동한다. 그 다음에 6월의 병은 유년임에 귀속되지만 좌하, 오화도 동반해서 동한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임도 동한다. 이 팔자는 병화가 와서 병화를 동하게 하고 6월의 병화 똑같이 와서 임수에게 극을 받아서 6월의 병화는 동하지 않지만 이미 대운과 원국에 똑같은 병화가 있어서 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화가 오는데 오화도 똑같이 동하죠. 임도 동하고, 그래서 병, 오, 임이 다 동하는 거죠. 그리고 신금도 마찬가지로 병화의 밑에 있으니까 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간이 동하면 그 아래에 있는 지지도 동합니다. 지지가 동하면 그 위에 있는 간도 동하게 돼 있죠. 그 결과 오오자형, 오해, 극합, 오해 암합, 신해, 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 동정의 개념을 좀 가려서 보면 주동자는 윤현이므로 대운에 작용하여 대운이 윤현에 설을 입고 극설을 입고, 여기서 극설. 임오윤현이 대운 병신대운에 작용해서 임은 병을 끄고 오는 신을 극하죠. 윤현은 증력되는 관계가 우선 선행적인 것이 원칙이고 예외인 경우에는 년시 문호에 와서 작용하면 가능하다. 이 사례에서 신이 오면 원국의 해수가 신의 해로서 동하고 동주천간 대운 병화 같은 원국의 병화도 동한다. 앞에 설명드렸죠. 아울러 그 병화의 좌지인 오화도 동한다. 일주의 오화도 같은 오화이 동한다. 윤현의 오화가 오면 동주, 그 다음에 임오, 동주 임오, 그 다음에 지지간의 오해 암합이 작동한다. 이게 다 동한다는 거죠. 해수가 동하면 좌하에 그 위에 기토 그리고 을목이 동하죠. 그래서 을은 기토를 극하겠죠. 그리고 자형된 오화는 손상되고요. 또 기토도 손상됩니다. 그리고 병전이 혼잡되죠. 그래서 오화가 손상되고 기토도 손상되고 병전이 혼잡되는 문제죠. 을목이 또 문제를 일으키죠. 간, 담, 오화는 심장, 기토는 위, 그 다음에 병종합 혼잡, 눈 같은 거, 병은, 그러니까 안구, 눈과 관련된 질환, 이런 거죠. 바로 나옵니다. 눈이 좋지 않은 걸 볼 수 있을까? 병화가 어떤 기신작용을 한달지 아니면 희신이면 희신작용을 못하게 지금 어떤 지체되고 있달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 관련 부위에 문제가 생긴다. 신사년 대운은 병신 천간 신금이 대운 병화를 합하고 지지사화는 대운 신을 합한다. 천간 병신합은 화하여 수가 되고 월지 해수가 수기 때문에 그 수로 화하는 것이 용이하죠. 지지 하신합도 화하여 수이다. 이렇게 화한 수는 병화 사화를 해극하여 화가 손상되는 것을 더욱 가중하여 병화는 안청, 눈동자 같은 거죠. 소장을 주관. 병화 안에 머리 있는 화가 꺼져버리니까 몸이 습하고 한하여 소장이 좋지 않고 설사하는데 병화가 팔자에서 연간에 위치니까 일주의 좌변이고 따라서 왼쪽 눈이 좋지 않다. 신사는 원래 화에 대해서 불리한데 7월 또 병신월이죠. 간지상 상합으로 수국화의 극력을 가중하니까 은기는 7월 병신월로 본다. 그렇죠.
신사년 신이 병을 합주, 을을 극하지 못함. 그리고 을은 동한다. 사화는 대운 신을 합하고 원국해를 충한다. 6월의 병은 신과 합으로 묶이고 그 다음에 신은 사를 합하고 해수가 동한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간지의 작용 관계는 차분히 순서대로 아니면 그러니까 읽을 때는 순서대로 있고 어떤 그 결과 그것은 동시에 발생하는 걸로 읽으면 됩니다. 위가 좋지 않은 것. 이는 기토라고 그랬죠. 기와 정이 뭐냐? 전체적으로 귀에 규결한다고 할 수도 있다. 상생과 상극의 장소가 팔자의 정이다. 즉 그들의 기가 서로 상련하면 유정에 속한다. 기는 끊어짐을 두려워하고 정은 손상됨을 두려워한다. 시간 을목이 평소에 월간 기토를 호시탐탐 노리는데 극하는 게 지금 이 정에 관련된 문제죠. 정. 노려서 극하면 무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는 병화 체면 때문에 기토를 상하지 못한다. 이때 병화가 부존재하면 극진되거나 합거되면 을목은 대담하게 기토를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 병화를 상하는 것은 신금이 합거하거나 임수가 극하는 거죠. 이 병화가 손상될 때 토는 이제 기토는 바로 공격을 당하고 뒤집어지는 거죠. 무토는 주로 위이고 양토이며 기토는 주로 비이고 음토인데 다만 음양은 왕왕 서로 표리이니 이런 이유로 기토가 손상을 입으면 유가 좋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때는 당연히 파재하는데 파재하면 우리가 재성 이런 종류의 파재는 소홀하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홀해서 식상의 장애나 문제로 인한 파재죠. 소홀하다, 부주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식상이죠. 이런 때는 원천이 작용을 전혀 못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진짜로 돈을 까먹는 거죠. 만약에 식상 원천은 큰 손상은 없는데 재성이 손상이 있다. 그러면 간접적인 손상, 투자, 물건을 구입하는 거. 그러니까 식상도 손상되고 재성도 손상되는 것은 재물의 손상. 식상은 큰 어떤 그 손상이 없고 재성만 손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식상만 손상이 있고 재성 손상이 없다거나 하면 간접적으로 재물의 손상. 그래서 물건을 산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게 되겠죠. 목소리가 좋지 않은 것을 보는 방법. 목소리는 성대, 오행으로는 소리니까 금, 그 다음에 십신으로는 식상이 되겠죠. 내 몸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작용 관계, 식상. 식상이 극을 받지 않으면 목소리가 좋고 극을 받으면 당연히 좋지 않다. 목소리가 좋지 않은 것은 식상이 극을 받은 것. 그러니까 여기 식상은 화였죠. 수한테 극을 받은 거죠. 병오년, 이모년 병월. 이모년 병월. 천간 임수가
병월이 되면 유년간 병화를 극하는데, 말은 6월의 병은 임에 가로막혀서 지체된다. 다만 대운인 원국 동일한 병이 있어서 동하는 게 가능하다. 임수도 동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작용 방향을 항상 일정하게 고정시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이모의 임이 병호의 월에 병을 극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병월의 병은 이모년의 임에 가로막혀서 작용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5월 병호의 오화는 또한 원국의 월지시지와 시지의 해수에 극을 받는다. 이때 대우는 신금이 해수를 생하여 오화를 극하게 하니, 문제의 근원은 신금에 있다. 대운의 신금에 있는 거죠. 신금은 편관이다. 이것은 매우 흉한 남편. 그러니까 편관 우리가 애인이나 정부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편관이 편인을 생하여 식상 극하니 남편이 그녀의 생각과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다. 이때 오화는 신금을 극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거꾸로 원국에 있는 오화가 유년 6월에서 오니까 원국에서 힘을 못 쓰고 있었는데 신금을 극하려고 하는 것은 반항이죠. 반항. 오화는 결국에는 해수에게 제약을 받아서 반항이 무력하다. 지금 이 호일면 선생이 말하는 회극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회극하고는 약간 지금 다른 의미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눌려서 힘을 못 쓰던 것이 어느 순간에 자기를 누르는 것에 대한 반격을 하는 걸 회극이라고 단순히 그냥 회극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회극의 정확한 의미는 그게 아니고 원국에 무기력하거나 원국에서 제압된 그런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가 대운 유년에서 올 경우에 원국에서 극하던 그게 그런 상황이 음기가 된다는 거죠. 음기. 원국에서 화가 미미하고 수가 왕에서 꼼짝없이 눌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원국은 그대로 정이니까요. 정. 그런 상황만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대운이나 윤회에서 그 완전히 눌려있던 기운인 화가 온다면 드디어 하는 거죠. 그 수세가 화를 눌렀던 그런 상황이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왕자충발 같은 경우 가능하죠. 그러니까 원국에 매우 강한 수의 기운이 있는데 유년이나 대운에서 지나가는 거죠. 유년이나 대운. 거기서 화의 기운이 와서 부딪히게 되면 왕한 원국에서 고요하게 있던 수가 도리어 화를 거꾸로 공격하는 그런 어떤 상황과 유사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회극을 쓰는 것이고, 원래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여기서는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 일반적인 용어, 반격, 핍박받던 것이 반격하는 것, 그런 정도. 여기서 화가 금수를 공격하는 것은 그냥 반격이죠. 반격, 반발, 이런 정도. 감명한 날이 임오년 병월 개유일인데 그 전날은 임신일입니다. 금수 상생이니까 남편의 억압이 매우 분명하여 반드시 충돌했을 거다.
만약 이렇게 하루를 앞당긴다면 그때 해시, 자시의 임수가 진기이기 때문이다. 이틀 연속 접해 있죠. 그녀가 올 때 금수가 종결되지 않았을 때니까 소리가 허스키한 상태입니다. 금수가 여전히 작동한 거죠. 허스키가 약간 센 상태죠. 센. 네,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필요한 내용을 일단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대운 윤현을 쭉 이제 본 겁니다. 무술대운, 술토가 해수를 극하여 없애고 그래서 병화 식신을 호위하죠. 무술대운. 식상이 장애 없이, 그러니까 병화가 장애 없이 흘러가니 이때 노래하고 요리하는 것에 능란하며 15, 6세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18세에 결혼을 했는데 개해년 을묘월이다. 그 이후로 장사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며 남편은 도박에 빠져들었다. 남편은 뭐 백수죠. 명주가 가족을 부양하는 것 외에 남편에게 또 필요한 도박 자금을 대야 됐다. 남편성을 보면 관성이 없으니까 재성을 보는 겁니다. 무관 하니까 재를 보는 거고요. 배우공 오화는 나름대로 그 기신은 아니죠. 일단 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데 해수한테 인성한테 극을 받고 있죠. 그래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력은 되지 않는다. 다만 조우이기 때문에 남편이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금전적이고 재정적인 외의 이유로 필요한, 그래서 항상 남자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유형이죠. 개해년 을묘월은 해수의 구간이죠. 해수의 구간. 그래서 배우자 공을 암합하고요. 또 개수가 무토를 합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닥 좋은 혼연이라고 볼 수는 없죠. 무토는 여기에서 병화를 호위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개수가 와서 합해버리면 그런 그 긍정적인 어떤 작용 역량이 좀 감축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람직한 그런 혼인은 아니다. 정유대운 천간 정화가 시간 을목을 화하여 월간의 기토를 전생, 상관 생재하니까 당시 재원이 여유롭고 음식점을 개업, 월 수입이 뭐 한 400만 원 정도, 당시로서는 매우 괜찮은 수입이었다. 절입점 위주로서 시간, 문호죠, 문호. 여기에 먼저 작용한다. 순서대로 작용한다면 기토를 생하고 을목을 설하게 되죠. 그래서 득제하는 게 크지 않다. 순서대로 한다면. 그런데 시간에 작용을 먼저 해서 을목을 화하고 월간의 기토를 전생한다. 이것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장사가 잘 됐다, 뭐 이런 거잖아요.
신민년 신묘월 정유월 뭐 남편은 도박으로 어떻게 되고 그래서 남편 친구와의 어떤 관계가 생겼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팔자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부부 관계가 끝나고 새로운 어떤 인연과 정식 부인이 따로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관계가 첩이라고 하면 첩이고요. 그런 관계가 됐는데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돼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큰 문제는 이해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대운이 끝나는 시기, 마지막 유년에 극을 받는 월이 실질적인 종기죠. 그러니까 대운이 언제 끝나냐? 그러면 몇 월에 끝나느냐? 마지막 유년의 극을 받는 월. 그러니까 정유운이라면 경호월이죠. 경호월. 여기 지금 갑술년 경호월. 이때 유금이 극을 받는 거죠. 실질적으로 대운이 끝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보면 갑술월 말에 병신으로 바뀌죠. 갑술년 갑술월 말에. 그러니까 지금 계유월인데 계유월. 갑술년의 년에 극을 받는 술토의 극을 받는 유술해 이런 때에 유금의 대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이미 경호월에 극을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마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신운이라고 하면 신이 극을 받는 그런 때에 실질적으로 작용을 못하니까 대운의 기운은 맞춰지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이 시주의 을에 이때에 끝나는 시기에 보면 을을 합하는 경금이 있는데 경금은 정부죠, 정부. 거기에 본처죠. 그래서 이 명주는 정처가 되지 못한다. 첩이다. 이런 거죠.
이 지금 신묘월 같은 경우 임신을 볼 때 신이 또 여기서는 정부로 그러니까 보는 경우죠. 여기서는 경금으로 보고요. 이렇게 호일명 선생의 어떤 간법은 좀 공부할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못하다. 나머지 이런 잡다한 얘기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주보법으로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업성, 자영업은 비겁성의 적용. 그러니까 적용이 비겁성이면 자영업 가능하다. 격신, 간목, 용신, 임수, 창용신, 정화. 정업보다는 편업이다. 술장사 거죠. 상관생제. 각태기를 정하는 거죠. 심장은 화오행, 건강이니까 채용신 위주로 본다. 위는 토오행, 배우자의 인연, 관성이 태극점인데 관성이 없으면 재성으로 본다. 기토가 남편이다. 제가 설명해 놓은 것을 좀 읽어보시고 오탈자를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관할 구간이나 원국에 있으므로 을목이 직접 원국에 작용한다. 하지는 못한다가 아니고 작용한다. 기신이 작용하여 기신을 합주하는 것은 일시적 잠정적으로 효과에 내는 것을 불구하고 위기를 암장하는 혼인이다. 따라서 해수 희신이나 원국에서는 자영으로 복기를 대폭 감축하고 있다. 혼인이 본래 좋지 않은 구조라는 거죠. 또 추가 합류하여 생기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병화가 희신이라는 게 아니고 희신 역할이 가능하다. 주보를 취할 때는 정화를 취했기 때문에 병화는 원래 기신이죠. 근데 희신 역할이 가능하다. 부친 같은 경우는 재성을 중심으로 보는 거, 재성, 기토. 을목이 있기 때문에 정화를 보고요. 부친 궁은 월간이죠. 기토. 그래서 지금 천간에서는 병화가 구흥하기 때문에 부친성의 희신 역할을 가능하죠. 병운, 을해년, 병운 신사년인가요? 신사년? 천극지충이죠. 대운 원국에 신금이 직접 작용한다. 병화 기신을 합류한다. 사화는 해수의 작동 구간인데 병정화 꺼져버린다. 이래서 부친의 흉사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죠. 가급적이면 60분을 넘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